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3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역까지 그 심리가 퍼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또 위기의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내림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30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올해 전남의 누적 변동률은 마이너스 1.2%로 이미 지난해와 비교해 2배가 넘습니다. 새 정부 들어 집값 상승 기대감에 조금씩 거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반년 넘는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정부가 교체되면서부터 좀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관심도를 높기 시작해서요. 거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불안하다 보니 간방세로 갔었다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전남에서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위주로 아파트값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와 순천이 나란히 누적 변동률 마이너스 1.47%를 기록했고 광양이 마이너스 2.59%로 전남에서 가장 컸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 산업이 줄줄이 위기를 겪으면서 수요가 얼어붙은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역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이 주민들의 근로소득 수준을 높여주고 가처분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가격 내림세는 길어지는 시장 상황.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 장관 선임도 늦어지면서 당분간 지역의 침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태균 전남도 의회 의장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며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정당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전기 차등 요금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수 산단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인구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응이 더 늦어질까 시민들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인구는 지난해 27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에도 줄곧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한 달 평균 400명 가까이 지역을 빠져나간 거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은 지역의 주력 산업인 여수 산단의 장기 불황을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 관리자 포함해서 모두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인구의 30% 이상이 여수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 산단의 위기를 점검하고 시민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기업과 관계기관의 늦장 대응을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 포함해서 기업의 산업전환 인력 교육과 훈련 이 영역을 10년 전부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 4년 전부터 이게 일시호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시민들은 여수 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 여수, 순천, 광양과의 공동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여수시와 기업, 유관기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도 시민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이후에도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자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국가 산단 위기 극복 10만 서명 운동은 여수시의회가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시민의 뜻에 동참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10만 서명 운동을 통해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할 계획이며 9월 국회 토론회, 10월 범시민 대회로 여론을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GS 칼텍스의 임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 소액 기부 위크 1,000원의 행복이 시행 3주년을 맞아 누적 금액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 누구나 1,000원을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2022년 5월부터 누적 참여 인원 11,147명,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1억 231만 원입니다. GS 칼텍스는 편리한 기부 참여를 위해 임직원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 기부 기기를 설치해 사원증 태그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부 시스템을 통한 모금 참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현장의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리튬 솔루션 등 지역의 2차 전지 핵심 기업 12개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전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2차 전지 소재, 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 인프라 확대 등 2차 전지 산업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R&D, 인력 양성, 장비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초여름 신안 도초도가 자연과 예술, 영화가 어우러진 힐링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국과 팽나무길, 대지의 미술관, 자산어보 촬영지까지 볼거리 가득한 도초도로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6월 신안 도초도가 꽃과 예술로 물들었습니다. 올포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팽나무 십리길, 100년 가까이 된 팽나무 700여 그루와 수국이 어우러져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길끝에 자리한 수국공원은 축구장 170배 규모, 다양한 품종의 수국들이 장관을 이루며 이달 말까지 열리는 도초도 섬 수국축제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섬 수국축제가 열리는 도초 수국정원은 약 수국 50종, 150만 주가 심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국 테마 전문 정원입니다. 특히 공원 정상에는 세계적인 설치미술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이 참여한 대지의 미술관 숨결의 지구가 지난해 말 완공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안군 1도 1 뮤지엄 사업의 하나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이 작품은 도초도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왔는데 너무 환경이 좋고 또 공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해도 그 가치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도 또 하나의 명소입니다. 초가마을 세트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마당에 서면 다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도초도 남쪽에 위치한 심옥해수욕장은 2.5km 길이 백사장과 잔잔한 파도, 해송숲 산책로가 어우러진 천혜의 쉼터입니다. 시간마저 머물고 싶은 섬 도초도는 초여름의 빗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 여름 여수 지역의 해수욕장이 다음 달 5일 일제히 개장해 8월 17일까지 44일 동안 운영됩니다. 여수시 관내 해수욕장은 만성리와 방죽포, 장등, 낭도, 거문도, 안도 등 모두 9곳으로 물놀이 안전을 위해 모든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고 해상안전관리 경계선과 해파리 방지망, 샤워장과 화장실 등이 설치됐습니다. 여수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양경찰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사전 안전 점검을 마쳤으며 현재 백사장 토양 조사와 수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전남의 솔라시도에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단이 방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인프라를 둘러보며 한국과 EU 간 녹색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에너지 수도 전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해남의 솔라시도, 주한유럽연합 대사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EU 간의 협력 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통차와 다과를 체험하며 솔라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제로 열린 설명회.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태양광, 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또 유입 인구가 안착할 수 있는 전남의 정주 환경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How we can move the renewable agenda. Europe is very strong on renewable agenda. For us, it's really a very, very important goal. So we try to partner with trusted partners like Korea and also with the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이들은 특히 이재명 새 정부의 핵심 공약과 맞닿아 있는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 이른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EU 회원국들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사님들께서 재생에너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 전남은 해외뿐만 아니라 대사님들께도 계속 설명을 해 나가고 또 정부에도 계속 건의해서 AI와 미래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준비하는 전남이 유럽 주요국들과의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시가 마약류 주요 6종에 대한 무료 익명 검사를 실시합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비자발적 마약 피해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중독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익명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익명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검사자가 희망 의사에 따라 마약류 중독 상담센터나 2차 검사 기관과 연계해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갯벌 치유 관광 전략 구상을 위해 6박 8일 동안 국외 선진지 연수에 나섰습니다. 노관규 시장 등 순천시 연수단은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 영국과 독일의 생태 치유 공간을 견학하고 시설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내년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절강 습지에 치유센터 등을 포함한 갯벌 치유 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노 시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순천만 습지, 동천, 원도심 등 전역에 치유 개념을 확장해 경제 활력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